여러분들께서 이 한 가지만 잘 알고 적용하신다면은 주식 투자 인생 반드시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저 또한 이 개념을 통해서 주식 투자가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 이 둘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이 매도 시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 주식은 매도의 예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결국 이 매도라는 것도 우리의 매수 시점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매수 시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뭘까? 내가 산 이 종목의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비중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매수 비중,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매도 시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주린이 분들일수록 매수 시점에 따라서 매도 시점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부터 드릴 이야기를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랄게요. 매도는 매수 시점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주식인 삼성전자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우리가 6만원에 삼성전자를 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매수 평균 단가는 6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위로 아무리 등락을 하고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더라도 여전히 수익 구간이에요. 물론 수익이 많이 감소했겠지만요. 우리는 심리적으로 우리의 계좌가 플러스인 상태에 있을 때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을 느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단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유, 그리고 조급함을 버리는 거거든요. 내 계좌가 플러스에 있다는 것,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도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유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매수 평균 단가가 좋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위에서 더 사든 아니면 사지 않든 적게 사든 여기서 산 물량만 들고 가든 우리에게는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 선택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식의 보유 비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열려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주식에 쫓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선택하고 판단해서 효율적인 의사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평균 매수 단가가 84,000원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8만원 이상대에서 물리신 분 굉장히 많죠? 자, 여기가 우리의 매수 평균 단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은 84,000원 위 구간, 여기가 바로 수익 구간이 되겠죠. 하지만 하락을 한 지금 시점 대부분 계좌는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손실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내 마음적, 심리적인 여유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곧 어떻게 되냐면 손실금이 계속 불어나죠. 그런 경우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여기서라도 팔아야 될까? 아니면 조금 더 떨어지면 여기서 팔아야 될까? 근데 판단을 못해요. 왜냐? 손실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팔자마자 바로 반등을 해버리면 어떡하지? 또는 지금 여기서 팔지 않고 기다렸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매도와 손절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돼요. 특히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 손실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물을 타게 되죠. 물을 타게 되면은 수익률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내가 마이너스 16%예요. 근데 똑같은 수량의 물을 탔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은 마이너스 8%로 줄어듭니다. 손실금은 동일하지만 손실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이 생겨요. 손해를 멈춘 것 같은, 내가 손해를 줄인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물을 탔는데 더 빠질 경우 손실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물을 탄 시점부터 손실금은 2배로 불어나기 시작하죠. 즉 이렇게 나의 매수 평균 단가가 위에 있다는 것,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물려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도와 손절 압박을 느낀다. 그리고 물타기를 하게 되고 결국 손실금을 더 키울 수 있다. 즉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확연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없죠. 자, 여러분, 이 상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계좌가 꾸준히 플러스인 상태에 있는 것, 그냥 여기서 잘라도 어쨌든 수익이에요. 이만큼은 수익을 가져간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못 판 게 아쉽긴 하겠지만 손해본 건 없어요. 하지만 내가 매수 단가가 이렇게 위에 있다면, 혹은 더 높은 곳에 물려 있다면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해집니다.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없게 되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개념 있죠? 매수 시점은 매도 시점에 영향을 준다. 결국 매도 판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고점에 내가 물려 있다면 밑에서 떨어질 때마다 물을 탔기 때문에 비중은 점점 커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중 또한 내가 결정할 수 없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물을 타는 것과 저점에 매수를 했는데 상승할 때 불을 타는 것, 이거는 천지 차이예요. 이때는 내가 추가로 사든 사지 않든 나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산 이 비중만 가지고 수익을 내도 돼요. 심지어 그냥 최저점 지금 팔아도 이익입니다. 하지만 물려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가 66,300원에서 12만원이 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매수단가 6만원일 때와 매수단가 84,000원일 때의 수익률 비교,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6만원에 샀다면 원금의 100% 수익입니다. 하지만 84,000원에 샀다면 12만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원금의 43%만 수익이죠. 수익률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주가가 3만원까지 빠진다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물론 삼성전자가 3만원까지 빠진다가 아니라 이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제가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3만원까지 빠질 때 매수 단가가 6만원일 경우에는 50% 원금의 50% 손실이 납니다. 반토막이죠. 그런데 내 매수 단가가 84,000원에 있다면 이게 3만원까지 갔다면 64% 손실입니다. 14%면 별로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주가가 3만원에서 다시 본전까지 되려면 매수가 6만원일 때 3만원에서 100%가 올라야 됩니다. 빠질 땐 50%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100%가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매수가 84,000원일 때는 3만원에서 84,000원이 되기 위해서 아까 64% 손실이었죠? 64%가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180%가 올라야지 본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식의 원리예요. 하락할 때와 상승할 때 효율성이 극과 극으로 차이가 나죠. 그럼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누가 싸게 사는 거 몰라서 그러냐? 당연히 싸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싼 값에 사면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사결정, 즉 얼마나 많은 비중을 살 것이냐, 고점에 내가 불타기를 할 것이냐, 저점에 물타기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의사 판단을 내릴 때 이렇게 저점에 샀을 때와 고점에 물렸을 때 이 어마어마한 효율성의 차이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 물리는 거 방지하기 위한 이 대안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루나 코인 사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주일 사이에 거의 99%, 100%의 하락이 나옵니다. 자, 이게 최근 몇 주일 동안의 하락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락폭이죠. 거의 100% 모든 돈이 다 사라진 거죠. 실제 이 루나 코인으로 인해서 18억을 넣었는데 480만원 남은 이런 계좌를 인증한 분도 있어요. 손실률이 99%니까 다시 99% 오르면 본전 아니냐? 아니죠. 실제 가격이 바닥을 친 이후에 편의상 1과 2로 표현할게요. 1에 사서 2에 판다면 100% 상승이에요. 실제 여기 사서 몇 분 만에 100% 수익을 본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극단적인 반대 성향, 극단적 저점 매수, 그리고 극단적 고점 매수를 했을 때 그 차이를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2원에 사서 1원에 팔았다. 원금 반토막이죠? 마이너스 50%입니다. 근데 1원에 사서 2원에 팔았다. 원금의 100% 수익이에요. 1원에 샀는데 3원이 됐다? 1000만원 샀으면 3000만원 되는 거죠. 이 루나 코인을 1원에 사서 2원에 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혹시 고점에 내가 투자한 사람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손절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고점에 샀을 때와 저점에 샀을 때 그 극단적인 효율성의 차이를 내가 알고 있다면 가급적 고점에서는 많은 비중을 사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극단적으로 피해야 될 게 있죠. 바로 고점에 많은 비중을 실는 거예요. 남들이 오른다 좋다 해서 꼭대기에 물리는 게 아니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따라 사더라도 적정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주식을 산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저점 부근이라면 비중을 점차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점 부근이라면 비중을 점차 줄이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아는 것과 이 개념을 주식 투자에 적용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유치원생도 알죠. 하지만 정작 주식 투자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 고점과 저점을 어떻게 아느냐? 객관적인 시각만 가질 수 있다면 극단적인 고점 정도는 적어도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포와 환희로 알 수가 있죠.
정말 공포에 질리고 주가가 계속 빠질 것 같고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란 거예요. 하지만 너도 나도 증시가 화랑을 띠고 더 간다. 96,800원이었던 삼성전자가 15만 전자 간다, 20만 전자 간다. 이런 환희의 목소리가 나올 때 매수를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때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던가 아니면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고점 매수만 피하더라도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손절만 잘하더라도 큰 손실은 반드시 피합니다. 극단적인 고점, 보통 우리가 욕심 때문에 급등주, 세력주를 쫓아갈 때 많이 나타나죠.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결국에 찔끔찔끔 사다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상승 추세가 너무 좋으니까 결국 고점에서는 대출을 받고 몰빵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욕심만 피해도 어느 정도 우리는 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고점에 물리는 일은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급등주에 투자하거나 혹은 급등주는 아니더라도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다면 매수 전에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셔야 돼요. 급등한 주식은 급등한 만큼 급락이 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들어갔다면 반드시 손절가를 정하자. 그리고 설령 이런 급등 주식에 내가 운 좋게 이 정도에 탔어요. 그런데 급등주이기 때문에 계좌에 빨간 금액이 수익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버틸까? 내일 팔까? 내일 모레 팔까? 하루만 더 버티면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늘어나요. 절대 이런 경우에는 팔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급등주에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난 어디서 지금 여기서 샀지만 어디서 손절하고 어디서 팔 거야 라는 목표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본능대로 사고 판다면 팔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심리라는 거예요. 고점 물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포모가 온다면 잠시 매수를 미루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이죠. 남들 다 사서 이런 데 사서 다 수익 보고 있어. 근데 나만 못 샀어. 내가 돈을 잃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남들이 돈 버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거라고 하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포모를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남들 다 사고 다 수익 본다. 살까? 여기서 사볼까? 살까? 에라 사자. 이런 포모가 온다면 내가 감정적으로 이거를 주식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잠시 매수를 미루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포모인 것 같다. 근데 꼭 지금 사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비중 조절하는 거죠. 적절한 비중만 사고 나머지는 떨어졌을 때 사거나 아니면 적절히 산 이 비중만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는 거죠. 내가 저점에 사지 못했다면은.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많은 비중을 사지 않으면 돼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고점 아닐까? 라는 생각은 누구나 해요. 이거는 고수든 주린이 분들이든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실천하냐, 실천하지 않느냐, 내 투자 판단에 적용하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많은 비중을 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포모가 정말 많이 온다. 분할 매수로 사는 거예요. 설령 우량주라고 할지라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돼요. 주가가 이미 많이 올랐다면 적립식으로 모아갈지 아니면 고점에 일부 사고 떨어지면 여기서 다시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적절히 소량만 투자를 하든지 욕심을 버리는 투자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인간 지표는 느낄 수 있어요. 나 그리고 주변인들의 환희가 극에 달한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포가 극에 달한다.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서 떠나고 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팔고 다신 주식 안 해. 반대 매매가 솔솔 나오기 시작하고 한다면은 그때는 오히려 기회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할 매수와 인간 지표만으로도 우리는 극단적 고점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욕심 때문이죠. 오늘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하지만 너무나 이 당연한 걸 못해서 우리가 모두 손해를 보고 손절을 하고 고점에 물려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 그리고 고점에 샀을 때와 저점에 샀을 때의 극단적인 효율의 차이.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가급적 저점에 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거는 나의 투자로 이어집니다. 리스크를 감내하고 저점 부근이면 많이 사고 고점 부근이면 적게 사고 비중을 줄이는 이런 방향으로 내 투자가 흘러간다는 거죠. 결국 이런 투자는 계좌의 우상향을 만듭니다. 하지만 너무 당연한 이걸 못해서 우리의 계좌는 박살이 나 있다는 거죠.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서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의 투자 패턴에 꼭 녹여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